네, 이어서 개의 선언 및 내입인 소개와 개의사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전순옥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화이팅! 19대 때를 평가를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19대 때 어느 당이 소상공인을 가장 많이 대변했나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몇 개를 통과시켰는지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소상공인을 위한 대변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모두 다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한 게 우리는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1만 명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잘 되는 집, 복이 들어오는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미 5월 9일 대선 치르고 한참이 지났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내일같이 기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정권인 거죠. 정말 지역을 다니면 일찍이 골목마다 불이 꺼지고 인적이 드물어지고 날마다 전쟁 치르듯이 하루하루를 버틴다,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산다가 아니고 버틴다, 이런 절절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이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허리 펴고 웃음소리 나는 그런 살맛 나는 생활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전순옥 위원장님, 또 김경배 자문위원님, 정인대 상임부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소상공인을 한데 묶어서 이끌어주시는 지도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 1만 명 지지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여러 행사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3기 민주정부, 민주당 정부가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84% 경이로운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 국정 지지율 대통령이 보여주고 계시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50%를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 보태주신 결과이고 당대표로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이 든든해야 나라 경제도 든든하다. 그런 말을 100번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정말 자명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 날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간의 대기업 중심의 수출 중심의 경제를 이렇게 민생 파탄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는데 국가의 근간인 기둥인 소상공인을 외면한 채 결코 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보수 정권 10년 동안 혹한기를 견뎌내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사람 중심 경제 성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리 600만 소상공인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세탁소집 둘째 딸입니다. 대통령은 양말장수, 계란장수 아드님이시죠. 골목 상인의 아들입니다. 누구보다 고단한 삶을 잘 알고 있고 또 고쳐나가겠다는 의지 또한 여러분 마음과 똑같습니다.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벤처 정책을 관장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정부 조직법에 담아냈습니다. 잘했죠? 예! 이 정부 조직법을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발목 잡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가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감시해 주시고 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도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상생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지원 제도를 정비해서 민주당이 소상공인의 희망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지난 대선에 가슴속에 박혀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골목마다 저를 붙잡고 아무리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도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들다.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한 만큼 내 것이 되는 세상, 그것으로 자식 키울 수 있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세상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노무현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꼭 좀 보십시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무현 세상이 언제 오노? 그랬더니 답변자가 유시민 장관인데 그때야 장관이 아니었죠. 후보 시절이니까 보좌역이었겠죠. 유시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파도가 한 번만에 목적지에 다다를 수는 없겠지만 다음 파도가 오고 또 그 다음 파도가 오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세상이 오면 나는 없겠지. 잠깐 한숨 쉬시고 정말 그런 세상이 온다면 나는 없어도 좋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파도를 일렁거리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 파도를 소실시켰습니다. 그 다음 파도 이명박 정권, 또 그 다음 파도 박근혜 정권 2번 놓쳤습니다. 이제 또다시 파도를 만들었지만 목적지까지 잘 가서 5년 성공시킨 정부라야지만 여러분의 고단한 삶이 해결되고 우리 일자리 없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잡은 것 놓지 않으면서 서로 어깨거리 하면서 이 정부의 성공이 나의 성공, 가족의 성공,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다부지신, 야무지신 전순옥 위원장님께서 3만 명 결합시키겠다 하셨는데 3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이 당원 가입해 주시고 그래서 든든한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성공하는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재벌이 성장을 견인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낙수 효과가 아니라 이제는 분수 효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살아야 바로 일자리도 생겨나고 경제도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네. 그동안 서울시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뭐 성수동 수제화, 또 장안평 자동차, 중고자동차 단지, 종로 이상가의 주얼리 단지 이런 또 세운상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많이 아직도 부족했죠.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돈을 많이 내려주신대요. 지금 재정 구조가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서울시까지 포함해서 8대2입니다. 다 합쳐도 2밖에 안 됐습니다. 그걸 6대4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80조 원이 우리 지방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주미 대표님 확실히 해주시는 거죠? 대통령 공약 사항이신데요. 그러면 제가 우리 서울의 도심 산업에 지역 또 영역마다 제대로 쏘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지금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 제대로 사실 이 충분한 정책, 충분한 자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도 최근에 제가 우리 소상공인 이 명예시장으로 우리 정인대 시장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에 관한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무조건 말씀해 주시면 저하고는 그냥 밤이나 낮이나 통할 수 있는 분이니까 많은 의견들 주시고요. 특히 우리 전순옥 위원장님 정말 작은 거인이십니다. 또 본인이 이 봉제업이라든지 이 패션 쪽에는 뭐 많은 경험과 또 지혜와 노력을 해오셨던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의 권익과 처우도 그런 정책이 저는 크게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사실 좀 여러분들한테 세게 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저 들어오면서부터 공무원이라고 조심하라고 그러네요. 하고요. 근데 오늘 저는 좀 여러분들 소원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뀌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사실은 방송 촬영 중간에 여러분들 뵈러 왔어요. 제가 이제 현장에 나왔다. 3년은 젊어 보이는데 젊어졌다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세요. 네, 여러분 정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순옥 위원장님의 명령을 받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선 얼마 남겨놓지 않고 문재인 후보 1만 명 지지 서명하셔서 국회에서 행사하던 일이 벌써 엊그제 같은데 이제 취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박수 같이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2004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재래시장, 처음에 재래시장이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아서 그 재래시장을 하나로 묶어내서 재래시장,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법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소상공인 협회가 18대 국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 전에는 다 뿔뿔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계셨죠. 그래서 그렇게 작은 힘이지만 함께 뭉쳐서 뭔가를 흩어지지 않고 해낸 것이 저희가 그때 18대 국회에서 비록 70몇 명의 국회의원이 악을 써가지고 그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일부터 조금씩 시작을 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재벌개혁, 검찰개혁 이거 이제 외치면서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야말로 이제 그것을 실천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반영되고 실천될 수 있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순옥 의원님께서 이렇게 소상공인 일에 정말 매진해 주시고 정말 끈질기게 일을 해주시는 거 보고 저도 굉장히 많이 감격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 물음에 각자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만 들어보면 굉장히 이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이 쉬워 보이지만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각자 자기의 것을 가져가는, 그 자기 것을 가져가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제대로 공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소상공인 협회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그 일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카드 수수료 문제도 뭐 조금 더 내린다고는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대한민국이 재벌과 대기업의 어떤 그러한 특혜 속에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그런 어떤 그 대기업의 구름층을 걷어내고
그 걷어낸 그룹층 속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생태계를 이루어 나가야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더 활기 있고 더 힘차게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95년도에 미국 특파원을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 빌 게이츠는 저 같은 특파원이 요청을 해도 인터뷰를 해주는 중견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 사람이 10년 사이에 전 세계의 1등 부자가 되면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거든요. 근데 그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온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저는 그 배경에는 공정한 경쟁, 그리고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새로운 나라,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니까 그러한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경제, 그리고 공정한 기회,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회가 더 소중하고 또 더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